안녕하세요 여러분. 펜돌이의 뜨개랜드에 오신 걸 아주 환영합니다. 저는 펜돌이고요. 그냥 심심해서 이렇게 한번 찍어봤어요. 아 진짜 무슨 얘기를 먼저 꺼낼까를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거든요. 뜨개 얘기를 먼저 하고 뒤에 얘기를 할 것인가, 뒤에 얘기를 먼저 하고 뜨개 얘기를 할 것인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이 방송을 지금 3번째 찍고 있어요. 왜냐 아까 신나게 한 10분 떠들었거든요. 떠들고 있는데 남편이 전화가 왔어요. 저 이거 핸드폰으로 하고 있잖아. 나도 진짜 장비를 해야 되나? 당근마켓으로 자기 나이키 모자 팔았는데 직거래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나가가지고 직거래 하고 오니까 잠깐 멈추는 거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무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도깨비가 되었어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아까 전에는 전 얘기를 먼저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뜨개 얘기를. 근데 이제 뜨개 얘기를 먼저 하고 저도 이제 하겠습니다. 왜냐면 똑같은 얘기 계속하면 제가 내가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재미가 없잖아. 내가 여러분들이 아니고 제가요. 저는 지금 마리트 가디건을 나름 되게 존버 중이거든요. 이거 의도치 않은 존버예요, 사실은. 이게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근데 그 끝에까지 왔어요. 와가지고 그 끝에까지 무늬를 한번 보고 싶었는데 지금 잠정적 뜨개 중단입니다. 이 얘기는 뒤에 해드릴게요. 짜란 짜라란, 저의 마리트 가디건은 지금 요만큼 왔어요. 11월 달 말인가까지 이제 이거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얘에 꽂혀가지고 엄청 했어. 근데 사실 얘가 진짜 안 자라요. 이게 진짜 안 자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잘 안 자라고, 저는 지금 뒤에는 사실 배색으로 이렇게 큰 거를 떠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게 잘 되고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트윙클 떴을 때는 이 뒤에가 막 저 뭐라 해야 돼, 막 이렇게 쪼인다고 해야 될까요? 막 그랬는데 영상도 찾아보고 제가 저 트윙클을 대판 다 풀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무늬가 찌그러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무조건 널널하게 한다. 무조건 늘어지더라도 널널하게 한다. 모든 것은 세탁 매직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최대한 느슨하게 뜨고 있어요. 그것도 또 영상에서 보니까 이렇게 배색을 할 때, 요렇게 배색을 할 때 이거를 저는 이렇게 약간, 제가 왜 쫀손인가 이러니까 쫀손이지, 이렇게 해서 막 짝짝 당겨가면서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이 방송에서 보니까 이거를 무늬를 할 때도 이렇게 최대한 요렇게 늘려가지고 배색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대로 하고 있는데 저는 나름 양손 니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잡고 여기는 나름 컨티넨탈, 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컨티넨탈 방식으로 뜨고 있고, 이쪽은 플리킹인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거기까지 양손까지 제 손을 양손을 컨트롤하기에 뇌가 좀 부족한가 보. 그래서 저는 이쪽은 그냥 아메리칸으로 하고, 여기는 지금 나름 이게 컨티넨탈로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저는 하는데 느끼는 게 자꾸 콧구멍 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게. 근데 다른 분들은 이렇게 이거를 실을 이렇게 당겨놓은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시던데, 저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자꾸 손을 이렇게 하게 돼요. 엄지손을 이렇게 하게 돼요. 엄지손가락을. 하여튼 무늬만 나오면 되는 거니까. 굳이 저는 이제 아메리칸에서 컨티넨탈로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어진 게 이게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이쪽 손이 아프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메리칸이니까 저는 제가 아무래도 이쪽 손가락에 좀 힘을 많이 주고 하는 편인가 봐요. 그러니까 골고루 안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저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손으로 잡을 때 이 손으로 바짝바짝 당기면서 하니까 저는 이게 이제 니팅도 약간 쫀손으로 나오는 거고, 모든 이제 원인은 파악은 되었어. 하지만 얘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 손가락이 너무 아프니까 그냥 이쪽으로 하면, 컨티넨탈로 하면
얘는 안 해도 되니까 요 손으로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 양손 니팅을 해다 보니까 어쨌건 이쪽은 컨티넨탈이잖요? 이렇게 해갖고 이쪽은 어쨌건 컨티넨탈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쪽 손가락도 아프더라고요. 여기도 막 이렇게 막 힘을 막 이렇게 주니까 그냥 아메리칸으로 하자. 그리고 속도가 그렇게 빠른 것도 잘 모르겠어. 왜냐면 이게 컨티넨탈 하는 분들은 손가락을 요렇게 하시던데 전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지금 마지막 배색이잖아요. 나름 여기가 지금 이제 여기 빨간색이 들어가서 그 이제 무늬가 나오면 이렇게 큰 무늬가 나오면 이제 한 구간 패턴이 끝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무한 반복이에요, 이제. 근데 저는 이게 지금 제가 스와치가 없어졌는데 집에 도둑이 있나? 스와치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지금 재볼 수가 없어서 너무 난감한 상황인데 지금 요게 콘사라서 그런지 어떤 건지 제 기억에는 가로로 세로 또 가로라고 할 뻔했네. 세로 수축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스와치를 내놓은 거를 찾으면 이제 같은 단을 재가지고 얼만큼 줄었는지를 확인하면 참 속이 편할 텐데 없어졌어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요거를 지금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이게 빨간색이 아니고 여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떴는데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하죠. 알아서 잘 들으세요.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보라색으로 했었어요. 여기 색깔을. 안돼 이러다 빠지면 어떡해. 빠지는 건 너무 싫어요. 코가 빠지는 건 너무 싫어. 원래 여기다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넣었었거든요. 근데 요 색이랑 요 핑크랑 좀 얘가 너무 겹치나? 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조금 후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얘를 틀렸네. 틀렸어요, 얘를.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 뭐라 하나 이걸? 페어아일? 이렇게 막 배색이 와르르 들어가는 게 저 이게 생각보다 되게 적성에 맞나 봐요. 재밌더라고요. 한 가지 색깔로 쭉 뜨는 것보다 이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번 틀리면 끝난다는 거. 칸을 한 번 잘못 세거나 TV를 한 번 흘낏 본다거나 그러니까 집중해서 딴 거를 뭔가 딱 보면 그 순간 틀렸어. 근데 그 순간에는 몰라. 한참 뜨다가 여기 끝날 때쯤 이 무늬가 끝날 때쯤 딱 가서 보면 여기가 왜 코스가 안 맞지? 그러면 여기쯤에서 틀린 거야 벌써. 여기쯤에서 이미 틀렸는데 한 요쯤에서 틀렸더라고요. 틀렸는데 그걸 모르고 연신 막 이만큼 가. 한 300~400코 가. 한 300코 가고 나서야 깨달아요. 그럼 이제 진짜 고민을 하죠. 이거 어떡하지? 근데 안 돼. 이거 2개 뜰 수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뜰 때는 솔직히 제가 이거 장기용이 입는 장기용 생각하면서 3X 라지로 2벌 떠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뜰 수 있을 것 같은 거야. 근데 장기용이 군대를 가네. 그런 비보를 제가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너무 슬프더라. 제 동생이 군대를 간다고 했을 때도 그렇게 슬프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태어났으니까 국방의 의무는 다 해야죠. 그래야 또 연예인으로서 롱런하지 않겠습니까? 잘 다녀오십시오, 장기용님. 장기용 선생님.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하여튼 이거 보라색으로 쭉 떴는데 거의 끝에까지 왔는데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풀다가 이번엔 엄마가 전화가 왔는데 안 받고 그냥 가려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빨간색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제가 생각한 게 이거 푸른색 십자가 부분, 여기 십자가 부분은 좀 약간 그래도 묻히는 색깔로 하고 하나 요거 무늬, 이 꽃무늬 하나, 그 다음에 들어간 요거, 그 다음에 이제 큼직하게 나오는 꽃무늬 하나는 그래도 좀 약간 도드라지게 색깔을 포인트로 넣고 싶었거든요. 근데 얘가 보라색이 얘랑 좀 많이 묻히더라고요. 이 핑크랑. 근데 실제 색깔로 보면 그렇게 묻힐 색이 아니거든?
근데 이게 확실히 스와치를 떠봐야 되나 봐요. 이렇게 두 개인데 전혀 접점이 없는 색이잖아요. 근데 이거 두 개를 같이 떠놓으니까 묻혀요. 그래서 그러기는 또 싫어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마침 틀려가지고 그냥 빨간색으로 바꿨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색깔이 좀 제법 마음에 드는데 이제 이 빨간색 무늬가 커지니까 한 요만큼 자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좀 더 크던 것 같은데? 근데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고민하기에는 이제 시작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빨간색이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게 이게 무늬가 반복되잖아요. 여기 빨간색 꽃까지 끝나면 큰 꽃이 하나 끝나면 이 한 패턴이 계속 이제 반복이 되잖아요. 아까 그 얘기하다 말았구나. 이게 좀 쭈그러들어가지고 저는 기존에 나와 있는 것보다 한 패턴 정도는 더 떠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데 저의 스와치를 찾으면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될 텐데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가 없네. 하여튼 요렇게 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또 똑같은 얘기하죠. 이게 대본이 없으면 이렇게 돼야. 여기를 이 무늬를 반복할 것인가 아니면 원래 저의 그 계획대로 다 틀린 색으로 갈 것인가, 그거를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여기 이 빨간색으로 패턴 넣는 거를 해봐야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색깔 요 톤도 마음에 안 드는 건 아닌데 제 꿈을 펼치기에는 너무 밋밋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근데 색감만으로 봤을 때는 괜찮죠.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색감에 실패가 있을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펜돌입니다. 뜨개 방법은 잘 모르지만 색감에는 실패할 리가 없다. 그게 저의 지론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자기 암시에 걸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맨날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색은 절대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보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잘 안 풀렸으면 사기꾼이야. 어쨌건 저는 지금 요만큼 하고 있고 부득이하게 여기까지 해놓고 이 궁금함을 뒤로 하고 제가 지금 쉬고 있는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그 단톡방, 저랑 이제 제가 단톡방 여러 개가 이제 물려 있잖아요. 그 함뜨방이. 제가 그 바나님이 이번에 열으신 알파카 인형 함뜨방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거까지 하면 함뜨방에 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개인가 8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상황에, 이 다급한 이 상황에 저의 손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조졌어요, 손이. 아니, 저는 이게 피부가 살성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알러지 막 이런 거 막 옷 같은 거 막 이런 거에 막 예민하고 이런 사람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가 다 맞물렸어. 원래 그렇잖아요. 사건이 하나가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밑작업이 있잖아. 그런 일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제가 했던 모든 선택들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안 하던 짓을 많이 했죠. 한여름에 니트를, 인형 같은 건 떠봤어도 이렇게 대장정 니트를 이렇게 떠본 거는 사실 처음이죠. 제가 올해 1월인가 작년 12월인가에 시작을 했으니까 처음 있는 일이에요, 이게. 근데 올 여름은 또 얼마나 덥습니까? 미치도록 덥잖아. 근데 더 최악인 거는 올해가 가장 시원할 거라는 거야. 내년엔 더 더울 거 아니야. 매년 더 더워지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이게 손이 지금 저의 시그니처인 이 팔찌까지 다 풀렀잖아요. 이 팔찌 때문에 제가 저의 가게 손님에게 팬돌이 걸리고야 말았는데 이거를 다 풀렀어요. 왜냐면 어제 여기에까지 원래는 손바닥만 계속 가려웠거든요. 제가 이게 아마 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에 방송에서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손에 나는 땀이 없어서 사람들이 같이 뜨시는 분들이 손에 땀이 나서 너무 축축해요 그랬을 때 하하 저는 손에 땀이 안 나서 이랬는데 아주 된통 당하고 있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이게 손바닥이 너무 가려운 거야. 여기가 이 손바닥이 너무 가려운데 이걸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려워요. 그래가지고 찬물로도 안 돼. 요새 아시죠? 워낙 더워가지고 찬물을 틀어도 찬물이 안 나와. 미지근한 물이 나오지. 그래가지고 얼음물 막 넣어가지고 막 손에다 넣고 알죠? 이렇게 손에다가 물을 담궈. 물에다 손을 담궈. 그 다음에 얘가 좀 찬 기운이 이제 느껴지잖아? 그럼 이제 선풍기에다가 이렇게 대. 손을 말리는 거야. 그러면 좀 괜찮아. 근데 이게 또 열기가 이제 또 금방 차잖아요. 이 손이 이제 또 더워지기 시작해. 그럼 또 담금질을 하듯이 이거를 계속 했어요. 잠도 못 자. 막 너무 가려워가지고. 나중에 남편이 아니었지. 여기 저희 단톡방에서 손에다 파스를 바르라고. 근데 저는 또 문제가 있습니다. 파스 못 발라요. 파스 바르면 여기 난리 나요. 죽어. 사망해. 피부가 아주 난리예요. 근데 도저히 어떻게 할지 잘 몰라가지고 막 계속 그러고 있다가 어제는 이제 여기까지 싹 올라온 거야. 이 띵띵띵띵 막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제는 제가 한 달에 한 4일 정도 바쁘거든요. 그 중에 하루였어요. 근데 몰라. 가게도 다 버리고 병원을 막 갔어요. 피부과를. 그래서 내가 이제 막 이거 너무 가렵다. 나 죽는다. 죽어. 막 이랬더니 이게 그냥 손으로 이렇게 육안으로 봤을 땐 문제가 없는데 이게 너무 가렵다. 이건 심리적인 건가요? 내가 막 이랬어. 공황장애예요? 막 이랬는데 보니까 아니었던 거예요. 역시 여러분 원인이 없는 일은 병은 있을 수가 없나 봐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좀 중간중간 빨갛잖아. 근데 요렇게 뭐 요런 식으로 군데군데 하얀 게 보이시죠? 삼성 힘을내. 이거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뭐 이런데 이렇게 좀 이렇게 하얗게 된 데가 있잖아요. 이게 피부 이 겉에는 괜찮은데 이 안에서 염증이 난 거래요.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병은 아니에요. 대상포진인데 이 안에서 난 거야. 이 밖으로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엄청 가렵대요. 원래 이거 뭐라고 하셨는데 설명 그 생각이 안 나. 그 병명은. 그래가지고 진짜 막 그 얘기 들으니까 더 가려운 것 같은 거야. 내가 너무 가려워요 막 이랬는데 주사 한 대 맞고 약 한 번 먹으니까 진짜 확 가라앉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야. 대신 이제 좀 그만큼 약이 독하다는 거겠죠? 근데 제가 가려운 거에는 아주 학을 떼요. 제가 이 얘기를 전에 방송에서 했나 안 했나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이 얘기를 했나 안 했나를 찾아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찍은 영상을 다 되짚어 보기는 어려운 일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그냥 오늘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면 어차피 제가 오늘 뜨기는 방했거든요. 솔직히 애프리사이트 그 엠약 실은 손에 자극이 1도 없어요. 그렇다고 다른 실들이 싫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워낙 조그만한 이런 좀 자극에도 얘가 너무 가려워가지고 뜰 수는 있는데 엠야크 아무 그런 자극 없이 뜰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뭐 잘은 안 보이지만 요런 데도 지금 다 가렸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이때 조심을 하지 않으면 완전 망해버린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인생 띵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그냥 그래도 한 3일, 4일 정도는 얘를 좀 쉬려고요. 안 그래도 손가락에 이 연골이 남들보다 없다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라는 생각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때는
제가 결혼한 지 3년 됐으니까 3년 전으로 돌아갈게요. 이 무모한 바보 같은 생각을 여러분들도 하지 마세요. 아! 내가 이 얘기 한 거 같은데? 아직도 내 블로그에 이 얘기가 지금 최다 댓글이라고? 했나봐요. 하지 말아야겠다. 제가 다이어트 약 잘못 먹고 진짜 막 여기 막 이렇게 막 부스럼처럼 막 해가지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입원했었거든요.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를 했던 생각이 갑자기 번쩍 드네. 그러면 하지 말아야겠어요. 그럼 무슨 얘기로 이 시간을 채우나? 그 얘기를 연달아서 할 생각이었는데 저도 나름 아무 생각 없이 하진 않거든요. 그냥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지? 좀 고민은 해보거든요. 근데 정이 안 떠오르면 그냥 해요. 뭐 어떻게든 채우겠지라는 생각에. 근데 이 얘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럼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면 저의 고민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희 집에 냥토 있잖아요. 냥토. 저는 개만 그렇게 오래 키워봤지. 그래서 개들은 제가 좀 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쟤네가 저러는 건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게 파리약 묻은 파리 같아요. 근데 저때 금동이 저희 로스코 표정이 아주 신이 나가지고 웃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큰 개가 등치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한 요만해요. 등치 차이로 보면 쟤네 둘이 데이빗이랑 요만한데 얘가 안 밀려. 이 자식이 안 밀린다고요. 그래가지고 늘 저 사단이 나요. 그러니까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서로 체급이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금동이는 진짜 겁이 많거든요. 제 로스코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만 있어도 못 지나가. 근데 그게 저희 옛날에 저희 최애인 소롱이랑 똑같아요. 소롱이도 등치가 산만했어요. 슈나우저인데 13kg까지 나갔었어. 근데 걔는 진짜 새털 하나만 있어도 못 지나가. 근데 제가 그렇게 키운 거겠죠. 걔를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근데 그게 좀 이런 얘기는 또 하면 또 슬퍼서 눈물바람 터질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근데 엊그젠가부터 남편이 냥토가 화장실을 안 가는 것 같다는 거야. 똥을 안 싸는 것 같아. 근데 밥도 안 먹은 지가 한참 됐거든. 며칠 됐어요. 근데 또 개밥은 먹어. 지밥은 안 먹는데 추루도 먹고. 근데 어제 남편이 되게 늦게 들어왔거든요. 요즘 같을 때 늦게 다니면 안 되는데 늦게 들어왔어요. 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 막 그랬는데 어젯밤에 갑자기 꾸역꾸역 하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어젯밤에 또 토했더라고. 그래가지고 혹시 몰라서 이제 오늘 병원에 갔어요. 근데 저희 집 애들도 다 컨디션이 지금 안 좋아요. 밥도 잘 안 먹고 맨날 다 늘어져 있고 그냥 하여튼 그래. 그냥 사람도 이렇게 더운데 쟤는 얼마나 덥겠어요. 근데 쟤는 이제 전적이 있잖아. 제 전적은 그 변비 때문에 막 관장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요. 관장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남편이 이제 오늘 병원을 데려갔는데 아니나 달라. 또 변비라는 거야. 그래서 변비 때문에 이제 배에 가스가 차니까 제가 이제 먹지도 않고 토하는 것 같다고 근데 이제 약만 타왔어요. 아직은 이제 배가 딱딱해진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전에는 엄청 심각한 상태에서 간 거였고 근데 이제 남편이 만약에 이제 관장을 해야 된다고 하면 이제 그 병원에서 안 시키고 딴 데로 가려고 남편도 이제 나랑 갖다 줬어. 남편은 그냥 집 가까운데 아무 병원이나 다니는 사람이었거든요. 동물병원. 근데 제가 유난 그 유난을 떠는 걸 아니까 이제 본인도 또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파가 나뉘었어요. 개파와 고양이파. 고양이파는 이제 남편이랑 냥토. 나머지 개들은 내 편. 이 파가 약간 달라요. 그래가지고 좀 아무래도 저 냥토는 남편한테만 엄청 의지해요. 맨날 남편 그 화장실 가면 문 앞에 앉아있고 기다리고 막 냐옹냐옹 막 이러고 막
그렇게 졸졸 쫓아다녀. 나한테는 오지도 않으면서. 옛날에는 진짜 막 배 발라당 까고 그렇게 영업을 하더니만 이제 볼장 다 봤다 이거죠. 그러니까 남편, 근데 또 걔들은 또 안 그래요. 나한테만 좀 많이 와.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아무래도 고양이 냥토가 더 이쁘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오늘 또 유산균이랑 해가지고 또 막 바리바리 뭘 해가지고 사가지고 왔는데, 에휴, 될란가 몰라. 근데 저는 몰랐어요. 고양이들이 그렇게 많이 토하는지. 저는 이제 개들은 토하면 저는 막 난리 나거든. 근데 토했는데 얘가 토한 걸 안 먹어. 그럼 더 난리야. 원래는 개들은, 아, 자꾸 이렇게 더러운 얘기를 하냐. 더럽진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도 애 키우는 마음으로 개를 키우기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개들이 오버히트를 하면 걱정을 하지 막 이게 막 이렇진 않아요. 같은 마음이랍니다.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좀 많이 걱정되거든요, 저는. 좀 약간 저는 원래는 별로 걱정이 없는 타입이에요.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고 막 뭐는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게 쟤들한테는 좀 약간 덜한데 이제 그 전에 있던 애한테는 했지. 그래가지고 지금 요새 이제 쟤네들 보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뭔 얘기하는 거야 나. 이게 왜냐면 제가 지금 딴 때 같으면 막 뜨게 하고 막 이럴 시간인데 할 일이 없어 갑자기. 할 일이 없어져서 쟤네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쟤네 이제 컨디션만 보고 있는 거지. 특히 터키라네. 저희 이제 데이빗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손을 안 타요. 쟤는 만지려고 하면 가장 고양이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약간 츤데레라고 하죠. 어느 날은 갑자기 와가지고 이렇게 나를 막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막 만져도 가만히 있어. 그리고 내가 화장실을 가잖아. 이제 씻고 나오면 문 앞에 제가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안 그러던 애가 저러니까 어머 웬일이야? 이러고 막 갑자기 더 이뻐지고 막 그래요. 에휴, 오늘도 지금 같으면 딴 때 같으면 막 몇 달을 더 떠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을 텐데 이게 잉여 시간이 잘 안 가네요. 그래서 그러면 뭐 뜨개 용품이라도 좀 사야 되나? 지금 안 그래도 그 탈해상점 사장님이 그 시니트 바늘이랑 막 그거 사가지고 지금 엄청 뽐뿌 오는데 그래도 내가 사지 않겠다 약속을 했는데 한 달은 지켜야 되지 않나? 1년, 엄토뜨님은 지금 1년 프로젝트로 하고 계시거든요? 아무것도 사지 않기? 근데 내가 봤을 때 지금 엄토뜨님 병나. 그냥 사요. 없던 일로 하고. 근데 지금, 저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조만간 또 뭔가 사고 싶은 게 생기면 또 비밀로 하고 사지 않을까? 그리고 짜잔! 여러분. 제가 약속을 또 지키지 못했습니다. 또 이러겠죠?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지금 애를 쓰고는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이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이거 슈빌도 이렇게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아직 캐스트온도 못했습니다. 이거는 저의 손 때문이에요. 손 때문이라고요. 저의 느려 터진 성격 때문이 아닐 거예요. 뭐 어쨌건 기간 안에 완성하면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제가 이 손이 멀쩡해지려면 언제가 될까요? 여러분 그 방송 보셨어요? 인사는 했는데 그 에어컨 저는 그 제습으로 놓으면 전기세가 아껴진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아니더라고요. 그냥 냉방으로 놓고 그냥 쭉 틀어놓으래요. 저게 껐다 켰다 하는 게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대요. 보일러랑 똑같은가 봐. 몰랐어. 여러분들도 알아두세요. 그러면 차라리 10시간을 쭉 켜놓으면 전기세 한 3만 원도 안 나온대요. 그 인터넷에서 아까 전에 유튜브에서 봤어요. 틀린 말은 아니겠지? 근데 그게 에어컨이 인버터인 에어컨은 그렇대요. 제가 정보를 하나 드렸습니다. 이미 다 알고들 계시겠지만 제가 좀 느려요. 안녕히 계세요.